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IT 관련주들이 좀 불이 붙었죠.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10월 옵션 만기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휴일이니까 D-1입니다. 하루 남았는데 왜 이번에는 분석을 안 해주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옵션 만기일 왜 그랬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넘어가기 전에 공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유한타증권 본사에서 투자 설명회와 강연회가 있습니다. 10월 19일 셋째 주죠. 셋째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 공지는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자분들만 저희가 미리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증권사는 주말에 보안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꼭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날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한번 일요일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진단 이벤트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청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해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너무 종목이 다 들어가니까 한 20종목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종목 진단으로 해서 제가 피드백 서비스, 저희 메모투자연구소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피드백 서비스를 간단히 맛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진단은 요것도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서 아니면은 내일까지 해서 내일 안쪽까지는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올려주시면 돼요.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다우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6,600 위로 올라가면은 강세 구간, 26,100에서 26,600 사이는 중립 구간, 그리고 26,100 이하에는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26,100 이하 쪽을 두들기긴 했는데 약세 구간으로 가기보다는 저점 매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약세 구간까지 갈 건 아니야 라고 시장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립 구간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10일 고위급 회담이죠. 미중 무역 협상의 고위급 회담. 실무진 협의 이어서 이제 미국 측이 이제 지적재산권하고 기술 이전 강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은 류어 부총리가 앞장서서 대화를 할 텐데, 잘 되면은, 얘기가 잘 오가면은 이제 커들로 위원장 말처럼 특별한 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26,600 위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아니면은 좀 봐야겠죠. 26,100을 이탈한다고 해도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협상만 이어가도 중립 이상은 나올 거고, 만약에 특이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하락 쪽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FOMC가 등장해서 금리 인하로 방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저는 위쪽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결과를.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000포인트 위면은 강세 구간, 7,800에서 8,000 사이면은 중립, 그리고 7,800 이하면은 약세 구간인데, 역시나 7,800 이하에서는 강력한 저점 매수세가 나오면서 여긴 아니야, 약세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차트로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약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은 특별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약세 구간은 아닌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간단하게만 보고요. 같은 이슈가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하면서
뭐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2050포인트 근처에 잘 붙여놨는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자, 외국인은 쉬었다. 뭐 크게 매도한 게 아니죠. 460억 정도면은 뭐 매도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정도면 관망이다. 내일 쉬니까. 근데 기관이 3천억이나 매수를 했다. 이 중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프로그램 영향도 있고, 자, 연기금이 등판을 했다. 다시 1,000억 이상으로 매수에 복귀했다라는 점, 요 점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연속적으로 또 계속 나왔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네요.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이 요게 또 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2,000억 이상 매수했어요. 1,000억만 해도 와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할 텐데, 코스피 1,000억과 코스닥 1,000억은 달라요. 과거에는 거의 뭐 10배수로도 쳐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몇 배, 수배에 달하는 정도의 뭐 영향력을 끼치는데, 와, 이 2,000억 이상 정도면은 거의 뭐 코스피 주식 뭐 1조 가까이 산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건 그동안 기관이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 외국인이 따라서 매도하면서 이제 코스닥 매도한 부분이 많았다. 근데 최근에 좀 담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생겼어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생겼고,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큰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뭐 크게 다시 매도세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코스닥 쪽의 희망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콜옵션 부분에서는 위쪽을 살짝 막고 풋옵션은 아래쪽을 살짝 열었다. 외국인은 뭐 기관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은 지금 요 2050포인트 요 구간을 살짝 막고 요 아래를 살짝 열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일 휴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휴일이라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이게 금액이 크면은 불안한 건데 금액이 크지 않다. 내일 휴일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해지를 걸었다. 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코스닥 주식 사고 코스피 주식 이제 안 팔잖아요. 그리고 선물 소폭 매수인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상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선물 옵션 시장은 중립,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코스피 시장은 기관에서 매수, 그 중에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연기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당일 수급은 이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일이 코앞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매달 옵션 수급 분석해주는 이달은 왜 미리미리 안 해주나요?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달은 저 옵션 수급보다 제가 볼 때는 이 10일날 미중 무역전쟁 합의 보는 부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관망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수급을 많이 안 봐도 되는 그런 만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보자라고 하면은, 자, 오늘 날짜 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누적으로 보시면은 자, 외국인과 금융투자 이 기관 쪽은 양매도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뭐 요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보이는 현상만 보면은 외국인들은 2090포인트까지 열어놨습니다. 위쪽을 209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위쪽으로 약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쳐서 약 3% 정도, 플러스 3% 정도 열려 있고요. 맞죠? 2% 올라가면은 2% 올라가면 90 약간 안 되니까 90 조금 넘어갈 수 있다 쳐서 2100 정도 갈 수 있다고 쳐서 약 3%라고 할게요. 아래쪽은 얼마냐? 그러면 아래쪽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2020포인트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2020, 2015 이 구간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요 61선 있는 구간,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 옵션 동향을 몰라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이번 달은 옵션을 잘 안 봐도 가능한 구간이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61선 지지력 테스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가능하고 플러스는 한 3% 정도 가능하다.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 뭐 굳이 뭐 엄청난 움직임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저 협상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사이에서 기존에 있던 조정받는 구간이죠. 이렇게만 움직이면 기간 조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만기일에 대해서 옵션 포지션을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가볍게 넘어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유료원분들은 따로 교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 요 구간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빨리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이중바닥을 그리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이중바닥이죠. 조정을 그냥 이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최근에 바이오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IT 쪽이 잠깐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이뻐 보이네요. 630포인트 회복하면서 오늘 거래량도 크진 않지만 소폭 늘어나고 있고 오늘은 좀 이뻐 보이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한 삼성전자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뭐 매출액이 뭐 62조 원이 나왔답니다. 매출액 62조, 영업이익은 이제 7조 7천억 원. 예상보다 뭐 잘 나와가지고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분기 바로 전 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10.46% 매출액이 늘었고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6.67%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다 줄여야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뭐 비슷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줄어드는 건 작년하고 비교하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2분기보다는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그냥 작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3.3조 5천억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1조 2천억 정도 뭐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증권사에서 뭐 예상한 금액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서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TV나 TV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성장세가 뚜렷했다. 뭐 LCD 탈 LCD라고 해야겠죠. 탈 LCD도 이제 주요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저렇게 재고를 빠르게 방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 회복 쪽에서 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 시기가 늦춰지지 않고 원래대로 가격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소재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반도체 쪽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고순도 이제 브라스손이 뭐 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체가 쉽진 않아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상관없다? 라고 하면 너무 뭐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만큼 고순도를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에서 국산화해도 이 정도는 우리 뭐 국산 제품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쪽 브라스소나 뭐 포토리지스트나 뭐 이쪽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선방을 했다.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 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불안 요소는 남아 있는데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오고 이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 상승했죠. 최근에 매수가를 줬습니다. 계속 더럽게 안 주네요라고 하다가 매수가를 줬습니다. 오늘 반등 이쁘게 나왔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 못하면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닉스가 먼저 저항을 돌파했는데 조정도 먼저 이쁘게 받았죠. 그리고 이 8만원대를 살짝 이탈하면서 매수 가격도 잘 줬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매매가 가능하다. 아직도 매매가 가능한 뭐 금액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향 받아서 오늘 소폭의 반등은 나왔는데 매수 가격은 아직도 뭐 충분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드디어 기다리던 18만 원을 도전을 했는데 이걸 뭐 안착했다고 해야지 참 애매하네요. 네. 넘어갈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오늘 뭐 거래량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거 신뢰성을 주려면은 18만 원 요 위쪽에서 그 모레 개장하면은 이렇게 양봉을 하나 더 이제 분출해 주면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봉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17만 원 전후 되면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는 살아나는 모양으로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원을 확실하게 제한만 해준다면은 이 위만 올라타 준다면은 앞으로 이 위에 있을 때는 약세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가느냐 횡보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해줄 만큼 해줬다. 오늘 솔브레인이 엄청났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했는데 저희도 뭐 일부 들고 있는데 솔브레인이 엄청나게 삼성전자 영향력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영향력으로 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 뭐 날라가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들 뭐 후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후성이 최근에 이렇게 밑에서 쉬다가 반등이 시작됐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IT 종목들이 오늘 살아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특징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모신 소재도 중국발 뭐 호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21선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이거 못 넘어간 건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강세 나올 때 9,000원 정도는 회복해줬고 9,000원 정도만 회복해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힘내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 좀 어려운 행보를 이어갔었는데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종목들 같은 경우 이슈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 만기일 걱정할 필요 없다. 만기일 크게 이번에는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10일날 열리는 이제 10일부터 열리는 고위급 회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아주 뭐 특별한 딜, 적어도 스몰 딜이라도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내일 휴일이니까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주 오늘 잘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기분 좋은 휴일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